5월 10일 2차 시공사 선정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글인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지금 강석 세무사를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부로 한강 세무사로 변경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5월 2일 세무사로부터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세무사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만 기존에 계약된 금액은 월 기속료로 30만 원씩이 지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인세 1년에 한 번 내는 법인세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88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계약을 새로 하면서 550만 원으로 좀 비용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에서 환급금이 입금됐고요. 한 46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 한국전력 환급금은 그 기존에 저희 이제 진입로에 대한 그 전신주 이설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조에서 컨테이너 세륜기, 저번에 제가 영상에 띄웠던 거에 의하면 바로 빼기로 했는데 안 빼고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결국 내일 빼기로 컨테이너 3개, 그 다음에 세륜기 이거 빼겠다고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담이지만 직원 급여가 저희가 주겠다 안 주겠다에 대한 확정도 되지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현 부장님이 지금 현장에 잠깐 미팅하러 다녀왔었는데 현부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직원 급여를 저희가 이제 주겠다 안 주겠다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2조의 직원. 네, 2조의 직원이죠. 근데 이제 현장 소장 통장으로 입금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여담이었습니다. 먼저 큰 틀은 시공사 선정 기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총회 시공사 제안 설명회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대행사의 설명이 조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님에 대한 저희들이 질문하고 이제 피드백 이제 답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선정 기준안인데요. 시공 평가 능력, 그 다음에 책임 준공, 그 다음에 시공 보증서, 서울 보증보험, 허그,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 자금 보증이라고 하는 게 HF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공제조합, 이렇게 해서 시공 보증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보증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업무 공동 협약에 따른 거고, 그 우선권은 조합이 갖는다는 조건을 좀 이제 계약을 할 때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으로 조합원님께서 도와준 유인물 앞에 거에 제가 한번 메모 형식으로 적어본 겁니다. 경영 상태 여부 A4, A0 그런 거 있는데 그거랑 당연히 종합시공사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중도금 대출하는 거고 서울보증공사 하고 나머지 건설사 대출 이 부분도 거의 이 부분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2조 다 틀려가지고 말도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 견적 제출가격 적정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일본 업체가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해주면 타협된 걸로 아는데 제가 380억 기준으로 일단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현장 가서 우리 조합에서 설명을 듣고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안 다음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사전 심사 관련 서류가 좀 많은데 이게 제출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선정 후에 우리 조합 그다음 감리단과 도면 및 내역서 검토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일반 조건, 특수 조건, 관련 서류 제출 여부, 여기 관련 서류는 지방계약법에 있는 관련 서류랑 우리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세금관련 집중경이라든가 그런 각서,
그런 것도 제출 가능했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 기준안에 보면은 이거는 저희 그 임원진들의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선정 기준안에 있어서 뭐 전기차 충전 시설 전동에 뭐 배치하는 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충전, 그러니까 잔디 부지에 이제 뭐 작은 거로 해갖고 충전해서 뭐 이렇게 좀 밝힐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1층 발코니에 대한 확장 부분, 그 다음에 뭐 상가 건축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층에 안전방 충전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좀 협의할 수 있으면 저희 조합 측에서 좀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저희 조합이 지금 어쨌든 예상보다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작은 거라도 좀 신경 써갖고 조합원들이 조금 더 만족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대안책이니까요. 뭐 이게 확정이 된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공사 제안 설명회를 이번 총회에서 갖는 건데요. 몇 개 업체가 지금 아직 참여를 하겠다라는 거는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업체가 될 거로 예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업체별로 그 프레젠테이션, PPT 자료를 마련해갖고 약 10분에서 15분을 제한을 하는데요. 뭐 업체 측에서는 너무 시간이 좀 짧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을 저희가 제한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만약에 업체가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막 참가한다 그랬을 때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너무나 좀 전체적인 흐름이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10분에서 15분을 제한을 해본 거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좀 이렇게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서류를 저희가 따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 빼고 실제적으로 그 조합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만 그것만 하라고 하면은 많이 줄을 거예요. 자기는 회사 소개 뭐 이런 거 다 빼고 간략하게만 하고 하면은 뭐 온갖 회사 소개 다 하기 시작하면은 회사 알고는 쉽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조절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들이 그럼 이 있으신가요? 중도금 제출하는 경우는 이건 저 우리 대행사에서도 네, 지금 지금 제한 설명회 하는 시공사들 지정적으로 확정되면 그건 바로 판단. 아까 저 시공사 설명에서 제가 좀 약간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공사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평균 이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업체가 만약에 설명회에 불참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뭔가 대안책이 있다 없다라고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다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참여 이양서랑 그다음에 이제 지명원을 통해서 시공사가 어떻게 이제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것까지만 이제 파악을 한 거고, 대신에 이제 PPT 자료는 꼭 총회에 걸쳐서 공표가 되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스스로 나와가지고 그 업체를 대표해서 이제 제안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업체별로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듯이 그거를 다 밴드에 공지는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선정회가 아니고 지금 이번에 할 거는 그냥 설명회인데 아까 말씀대로 다 와주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업체가 만약에 안 왔을 경우에 온 사람들한테는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회에 대한 확정은 언제쯤 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업체들이 언제까지. 근데 저희 대행사에서도 이거 총회 책자를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제안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제안 참여사에 대한 확정이 안 나면 그 책자 배부분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책자 인쇄하는 데만 솔직히 인쇄소에 맡겨도 일주일 걸리는데 저희가 직접 인쇄를 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이틀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리고 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 정도 되면 한 20부 정도가 20장 정도가 나올 건데 저희 184명 하면 3,600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솔직히 복사기 돌리는 것도 만만치 않으니까
못해도 뭐 수요일 정도까지, 목요일 정도까지라도 뭐 수요일, 목요일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확정이라는 그러니까 이번 주 13일까지 마감. 참여 의향서를 지금 저기 보면 이제 13일까지 마감하는 예. 걸로 예, 했잖아요. 13일. 그럼 13일로 정리를 확정이 하시고 예, 왜냐면 총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참여를 하실 업체만 여기 이제 오전 중에라도 13일에 예. 결정된 업체만 이제 맞습니다. PT를 하는 걸로 네. 정리를 하시고 12일 목요일이면 어느 정도 그림이 다 나옵니다. 12일 날 뭐 갑자기 하겠다고 한 데는 저희가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참여는 하시되 동영상은 저희가 밴드에 올리니까 정말 괜찮은 업체가 갑자기 12일 날 왔다 그러면은 해야죠. 이건 이제 그 외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뭐 어떨지 모르는데 일단 조합원들 앞에서 PT를 참석을 안 하는 업체는 어찌됐든 형평성에 따라서 배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그거를 그런 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왜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렇지만 이거 안 와버리면 이게 그것도 그거는 이제 자기 본인들이 시공할 의사가 있다 하면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는 게 자기네가 욕심 부리면 맞는 당연히 왔을 거고 것이고. 근데 만에 아쉬운 하나 저 조합원들이 참석을 해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PT도 안 한 업체가 왜 갑자기 결정이 됐지? 그렇지.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뒤에 보시는 업체들은 전부 이제 참여 의향을 밝혔고요. 이 제안 그럼 설명회 됐어요. 때. 예. 했는데 이제 만약에 뭐 사정상 많이 못 오면 그거는 저희가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이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아예 배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총회 하시는 때 겁니까? PT를 안 한 업체는 일단은 배제를 해야 되는데 맞다고 시원 선정위원회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이런 그런 걸 결론은 나왔으니까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탈락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는 탈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행사, 다음엔 대행사의 설명인데요. 지금 잠깐 신지훈 팀장이 자리를 비운 관계로. 일단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까 지금 여기 이제 체크리스트 이렇게 작성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상세한 기준이 이제 잡아야 되지 여기 있습니다. 네. 이 뒤에 다 있습니다. 뒤에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 다 있어. 우리가 이거 다음 총회 때는 우리가 이걸로 보면 할 겁니다. 이제 우리 저 회사에서 시공사에서 이거 자료를 만들어 오면 21일 총회 끝나고 뒤에 있는 거. 아니,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허브 신용 평가도가 뭐 지금 뭐 대출 가능한 등급이 C등급인데 뭐 저희 기준은 지금 한 번에 보증서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B등급 이상 업체만 A 등급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여기에는 여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여기에는 비등급 이상이라 해. 네, 여기는 비등급 네. 기준인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네. 조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기 저 메이저 회사 말고는 제가 알기로 A 등급 나오는 업체가 A 마이너스 A 마이너 많습니다. A 마이너는 많습니다. A 마이너 많습니다. 네. 아까 조원님 설명한 게 여기 뒤에 다 있어요. B3의 B3 플러스는 뭐 얼추 제주도 업체도 B3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네, 꼭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부채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합시공사가 돼야 될 거예요. 다 있는데 토목 건축, 소방 전기, 통신, 조경 다 있을 겁니다. 저기는. 그거 나중에 같이 확인해. 지금 저기 들어온 업체들은 그 아마 일괄 계약이 가능한 업체들이에요. 네. 아마, 일괄적으로 아마 아실 나가고. 거예요. 이 업종에 계시면은 저 우리 신준 팀장도 알 거예요. 금융 관련해서 저 업체를 좀 써주는 순간은 신준 팀장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 업체들의 문제가 없다는 거는 저번에 한 두어 번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이제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제일 확인.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우리 수준에 맞는. 일단 그럼 잠깐 진행을 좀 바꿀게요. 네네. 네, 진행을 좀 바꿔가지고 일단 그 청고 이사님. 네. 청고 이사님이 지금 오신 이유는 건축사님이랑 지금 잠깐 짧게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지금 미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건축사님한테 뭐 잠깐 여쭙고 싶었던 이건 번외 얘기가 되는데 아까 그 후면에도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겹쳐지는 부위가 있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래는 사실상 지금 토목이 건축이 진행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부진에 어쨌든 문제점이 좀 일반인인 제가 봐도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토목 설계가 어쨌든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현장 와서 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요. 우리 건축사님도 아까 현장 왔고 신준 신면 현장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지역이요 상류 지역. 이 상류 지역에서 용천수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용천수가 나와요. 우리 이렇게 계속 흘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가 기존에 지금 다 답이죠 답. 여기도 답입니다. 여기도 답 지목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나리 농사를 많이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미나리 농사를 많이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미나리 농사는 반농사. 뭐 듣기로는 또 오래 산 분은 또 여기 동네 노천목욕탕으로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흙을 이제 뻘들을 걷어내고 지름을 걷어내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요 5100 답 이쪽에서 이 밧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요 위에 딱 일로 물을 뺐어요. 배수를 냈어요. 기존 농천수 배수로를 밧줄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로 배수를 내가지고 요렇게 배수라고 갔죠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이 밧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땅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로 고를 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지금 물을 배수시키고 있죠. 하부천으로. 하부천으로. 길이가 한 140이라도 나오더라고요. 140인가 나오는데, 그 지금 여기 물 고여 있는 부분들은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 반 정도. 지금 현장 가서 보시면 사진도 봐셔도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빗물이 저희들이 토질이 이 흙 토질이 저희들이 진흙 그러니까 1차는 진흙이고 지조사 해봐야 되겠지만은 여기는 뻘 진흙 여기는 이제 찰흙 저희들이 하는 찰흙 어릴 때 갖고 놓은 찰흙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토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투수성이 없습니다. 불투수성이라 가지고 물이 투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들이 계속 고여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 수위가 유정되면 나머지는 이제 다 옆으로 이쪽 토지를 이제 흙으로 다 침투가 되는 거죠. 물들이 흙으로 옆으로 밑으로는 안 내려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고였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생각은 이 옹벽을 빨리 해버려 가지고 이쪽으로 이 물들을 좀 차단시킬 계획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물을 차단시켜도 이 물이 또 갈 데가 없어요. 차단시켜버리면은, 여기 물이 그냥 막 고여버리는 거죠. 그럼 이 밭주인은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여기보다 우리가 이 집안보다 3m가 올라와요, 집안이. 이 밭보다 저희들이 3m 올라와가지고, 우리 지금 바닥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아파트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밭주인은 지금 개난리 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저희들도. 이 안으로 물을 유도시켜가지고 어떻게 잡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 부지내로 유도시켜가지고, 부지내로 해가지고 잡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당초 주로주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일로만 설계대로 침투 저로주만 되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침투가 안 돼버리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 물을 내보내려면은. 일로 내보내도, 일로는 또 화부천으로 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재설계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법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제일 낮은 지역.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당초 여기 나가는 물길로 물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공사에서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설계사님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램프입니다. 램프 때문에 이 부분 옹벽이 설치가 안 돼요. 그러면 옹벽이 설치가 안 돼버리면 이 물을 계속 안으로 저희 부산으로 침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설계사님이 다시 재검토하실 겁니다. 설계사님 재검토하실 거고 이 부분은 아마 토목 설계하고 시공사 선정되면은 같이 인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집안이 안 좋은 집안들 지금 연약 집안들 아까 이 설명드렸다시피
진흙, 뭐 찰흙 이런 집안들은 시행 아까 시공 대행사 신팀장님이 뭐 어쨌든 시공사 선정되면은 지질조사 할 겁니다.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뭐 어떤 식으로 시환을 할 거냐, 시환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아마 설계가 나오면은 시환해서 가면은 뭐 하여튼 요 지역이니까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우리 설계사님한테 얘기도 듣고 신팀장님한테 드렸고 그리고 조합장님이나 우리 이사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들 현장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 같습니다. 네, 설명드렸던 부분이. 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얘기하면 좀 아는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네.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청부토건하고 어쨌든 타절 합의라는 걸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사실 좀 뭐 실망 아닌 실망을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조합에서 어렵지만 조합원들이 지금 부담감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하고 지금 관리를 의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터가 고장났다는 거를 제가 들은 거는 지금 며칠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한 이틀 되면 저희들이 오늘부터 물을 다시 배수시키고 있습니다. 이틀은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이사를 되고 저희들이 지금 배수시키고 다시 저번 주에 제가 5월 5일 날도 아침에 제가 현장에 갔었었고 그 전날도 고장이 돼 있었다고 했고 금요일도 토요일도 일요일도 안 일요일 됐잖아요.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가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갔을 때 현장도 문이 잠겨있고 관리도 안 하시고 계시면 제 입장에서는 돈을 지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도 잘 써주십시오. 그 약속이 배수 문제를 빠른 조치하고요. 네네. 현장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들어가세요.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얘기해도 돼요? 선생님? 잠깐 다시 돌아와서 원래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자, 일단 대행사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너무 좀 양이 혹시라도 방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나을까요? 팀장님한테 지금 다음부터는 제가 좀 사전에 뭐 이렇게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좀 먼저 드리고 질문안을 좀 준비해놓은 식으로 답변 할게요. 하나 만들어서 네. 배부해드리면 편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제가 아직까지도 좀 미숙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설명을 대행사 네. 설명 이 부분은 처음부터 쭉 그냥 네, 설명을 처음부터 드릴까요? 이렇게 쭉 뭐 어떤 부분 해갖고 수학자님 뭐- 전화 오셔가지고 네네. 안 그래도 이제 금융 관련이나 이런 것들이 본부장님 전화 오셨구나. 네. 전화 오셔가지고 이게 허브나 뭐 HF냐 뭐 전조합정이 뭐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헷갈려서 이게 우리 금융 구도가 뭐가 맞는지 헷갈리신다 하시기를 일단 그거 답변은 일단은 우리 대한대출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다음 중도금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한대출권에 대해서는 대출 진행 방식이 그냥 보시는 것처럼 우리 담보대출 형식이니까 땅에 이제 저당을 잡든지 아니면 땅에 대해서 신탁을 맡기는 그래서 우선 수익권 신탁을 맡겼을 때는 우선 수익권자를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재민신협에서 어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주까지 본인들에 대해서 실형 답변을 줄 텐데 또 우리 사전에 재민신협이랑 협의했었던 내용이 충당금에 대한 우리 손실법인이다 보니까 충당금에 대한 얘기를 사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조금 자기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조합 사정을 알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확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민신협이 뭐 무조건 되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또 약간 말이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오늘 어차피 회의하길래 저는 같이 말씀을 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담보대출을 100억을 하면 1년 동안 고정금리로 일단 5%대 얘기를 합니다. 저희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서는 5%로 하자, 5.0으로 하자 하는데 이제 재민신협에서는 소수점을 자꾸 붙이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금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번 주가 돼봐야지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대출받으면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합의금이나 앞으로 운영비로 쓰겠다. 대출이 그렇게 담보대출로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시공사들에서 많이 물어봐요.
이제 앞으로 자기들에 대한 공사비는 어떻게 확보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그냥 중도금 대출 금액만으로 공사비를 확보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뭐 대행사 설명의 세 번째 문단에 하이폰 보시면 공사 금액의 총 80%라고 되어 있는 게 준공 전까지 공사비를 80%까지만 확보를 해주고 나머지는 준공 이후에 20%는 잔금 형태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몇몇 시공사에서는 80%가 작다,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돼갈 때쯤에 또 대출을 일으켜야 돼요. 유동화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잔금, 우리 조합원님들이 나중에 입주하시기 전에 내셔야 되는 잔금을 유동화 대출에서 일찍 당겨오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담보를 잡고, 그래서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확보를 해주게 되면 그만큼 또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늘 것이고 금융비가 늘 것이고, 유동화 대출은 솔직히 저희 업무 대행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주관사가 또 껴야 돼요. 금융주관사. 그 금융주관사에서 또 수수료 나갈 것이고 금융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 업무 대행사 생각을 하는 거는 준공 때쯤이니까 어차피 잔금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이 대부분 현찰에 내시던지 잔금 대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현찰에 나중에 잔금의 일부를 어차피 내셔야 되는 잔금의 일부를 준공 시기에 조금 당겨서 내는 방법인 거예요.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을 좀 당겨서 내는 거니까 조합원님들도 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조합들도 그렇게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조합들도 잔금 중 일부는 먼저 선납을 하는 형태로 그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공사비를 80%에서 5% 더 확보해 준다고 해서 막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내기보다는 한 500에서 1000 정도? 제 생각에는 이 공사비 늘어가면 그 정도만 더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허브에서 뭐 이게 20%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아까 우리 조합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아니면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시공보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시공보증이 최소 30% 최대 50% 이하 법적으로 시공보증을 끊게 되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14조 뭐 몇인가 이렇게 들어있던데 그 시공보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업무대행사에서 이 시공사에 바라는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에서 발급하는 시공보증을 끊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허브에서 발급하는 거는 서울보증보험은 사기업이에요. 이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래도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에서 발급하는 시공보증서가 우리가 은행들을 만나고 할 때도 좀 더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시공보증을 발급을 했으면 좋겠고,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의 금융구도를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브릿지 대출이라는 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에 담보대출 받았고 조합은 신용대출을 받았던 이 브릿지 대출은 다 있는데 중도금 대출 전에 착공하기 전에 이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는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해가지고 금융을 따로 땡겨 와가지고 이 저당이 잡혀있는 대출금을 상환을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구조예요. 상환을 하는 대로 중도금 대출대를 열고 중도금 대출금으로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이 PF 대출에 대해서 좀 더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비를 확보해주는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PF 대출을 받든 나중에 잔금에서 유동화 대출을 받든 금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손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업무 대행사에서는 처음에 자금 구조를 짰을 때 순순히 중도금 대출금만으로 자금을 확보하자. 그럼 순순히 대출금만으로 김홍만 조합장을 설명했었을 때 뭐 공사비가 150억이 모지라니 2억이 모지라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공사에서 절대 자기들이 이거를 상환해가면서 이 현장을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자가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분양가를 늘려서 그 늘린 분양가에 중도금을 60% 받아서 공사비와 이 우리 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이 있는 것을 상환하는 구조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행돼야 되는 거는 추가 분담금을 분양가로 반영을 하는 게 일단 선행이 돼야지 우리가 조합이 나중에
PF 대출금이고 유동화 대출금이고 결국 그게 비용이 늘어나면 비용은 곧 추가 분담금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것을 차라리 애초에 늘려가지고 저희가 중도금 대출금으로 재원을 확보를 하면 비용적으로 줄어들 뿐더러 나중에 그러니까 어차피 내야 될 돈을 더 많이 이후에 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반영을 하고 가자라는 게 저무대행사에 대한 제안이고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뭐 두 번째 조합원의 자격 조건 유지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는 다른 건 보지 않습니다.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명단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10% 분양 대금을 냈는지 우선 그리고 조합에서 인정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정이 된다는 거는 조합원 자격으로 이 사람을 조합에서 제명만 안 시키고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중도금 대출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게 뭐 자격 유지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격 검토를 청산시까지 하는데 청산시까지 해야 되는 이 자격 검토에서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으면 원래는 이 사람한테 이 아파트 한 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 유지는 청산 때까지 해주셔야 된다. 그런 거를 당부 드리는 거고요. 중도금 소유권이랑 담보신탁의 관계는 제가 이 내용은 뭐 별개로 봐야 되는 건데 중도금은 따로 신탁을 하든지 저당을 잡든지 하지 않습니다. 가계대출이기 때문에 따로 저당을 잡지 않는데 우리 신용대출을 받아도 내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지 어떠한 뭐 내 물건에 다시 뭐 저당을 잡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도금 대출이라는 거는 지어질 건물을 보고 나오는 가계대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도금 대출할 때 대행사에서 연대보증은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용 보강을 기준은? 위해서 대행사에서 입보해라고 하면 저희 입보하는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담보신탁은 유지를 하든지 뭐 해지를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료 상환해가지고 우리 지금 재민신협에서는 근저당 설정이 아닌 담보신탁 구조로 가자고 하니까 담보신탁을 유지를 하면서 상환해 나가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시공사 선정 후 중도금 6차 그러니까 1에서 6차에 대한 기표 계획안인데 1에서 2차 정도까지는 제가 한 달 텀으로 일단은 상환을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텀으로 실행을 하는 이유가 뭐 바로 하면 좋지만 조합원 신용대출을 좀 먼저 상환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원님들이 신용대출이 지금 융통이 안 돼가지고 이제 숨막혀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재민신협에서는 뭐 그 정도는 오케이를 하는 것 같아요. 1순위는 자기들도 어차피 이자를 벌고 해야 되니까 천천히 갖고 2순위 먼저 갚아라. 그래서 2순위 먼저 갚는 걸로 해서 저희가 1, 2차례 기표를 하면 대략적으로 조합원님 신용대출이 상환이 거의 이제 100%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3차는 일반적으로 공정이 50%는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다르진 않지만 은행마다 좀 규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솔직히 1, 2, 3차례 왕창 일으키면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다 상환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제 힘들다고 하면 1, 2차만 일으켜가지고 신용대출까지 먼저 상환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3차 기표 전까지 공사비 재원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1, 2차를 먼저 기표를 하고 3차는 이제 공정 50%까지 끌고 간 다음에 기표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공정 50%라는 거는 시공이 시작해서부터 그 공정률에 따라서 공정률이 누계 공정률이 50%가 됐었을 때 누계 공정률. 네, 담보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회차별로 저희가 상환, 일부 상환하면서 그 일부 상환 되는 금액 가지고 자꾸 이자를 낮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이자 내는 거를 원금이 상환되니까 이자를 낮추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전에 분양가 얘기가 조금 중요해요. 분양가를 올리는 게. 근데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단점에 대해서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분양가를 올리는 거에 대한 단점은 조합원님들의 반발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반발이 왜 생기는지는 얘기를 해주시죠. 추가 분담금이 생각했던 거가 많이 나오는 거 반발이 생기는.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예? 세금 문제도 취득세나 나중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취득세나 미리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세금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 저는 가장 뭐 세금은 내가 취득한 가에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세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추가 분담금이 공사비나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에 들어간 비용이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초과가 되니까 그 초과금에 대해서 조합원님들이
n분의 1로 이제 내는 건데 그 금액이 용인되는 수준 이상이면 무조건 반발이 나올 거고 제 생각은 사전에 반영을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맞아. 하기를 키워야 사전에 반영을 하지 않고 그걸 나중에 미뤄가지고 결국 내야 될 돈, 준공을 하기 위해서 결국 내야 될 돈이고 결국 그 비용이 점점 더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PF를 받아야 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유동화 대출 뭐 여러 가지 결국 대출로 돈을 땡겨와서 메꿔야 되니까 그 금융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애초에 반영하는 게 맞다. 잠깐만요. 잠깐 혹시 끊어갈게요. 네. 지금 일단 조합원 분들이 지금 이거 영상 자료를 남기는 이유가 투명성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혹시라도 들었을 때 인지하실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렵죠. 조금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네,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좀 이제 해갖고 좀 간략하게 해서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영상 자료를 따로 올리든지 아니면 자료를 좀 자료화. 네, 네, 자료화해서 팀장님이 좀 이해하기 쉽게 네, 같이 이해하기 설명하는 영상을 한 번 더 네. 만들든지 네. 그렇게 되나. 이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좀 조합원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지금 딱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100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해야 돼요. 대환 대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당금이 뭐 지금 재민신협에서 원래는 다 주기로 그러니까 100억을 했을 때 10억을 담보로 잡는 형식이거든요. 이자율 맞죠? 네. 근데 이 충당금이 안 될 경우를 지금 언급을 하신 부분이 근데 있잖아요. 그 충당금은 네, 네. 이게 100억을 대출받아서 이제 10%를 이제 충당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의 네, 10%는 네. 조합에서 충당해서 예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 네. 금액에서 빠지. 그러니까 나오는 금액에서 빠지는 건데 그게 혹시라도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게 아니고 10억의 대출을 받으면 10% 충당금은 나중에 신협에서 자체적으로 손익에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올해 1년치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에 예를 들어서 50억이 됐잖아요. 50억이면 얘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한테 100억을 쐈으니까 이 50억에 대한 손익에서 그냥 10억이 그러니까 빠지는 은행 거지. 자체 제품 자체적으로 빠지는 재무제표상으로 거지. 네. 우리 100억에서 네, 네. 10억을 예치해서 빠지고 이런 거는 절대 그래요? 아니에요. 저번에 그러니까 재민신협이 부담이 되는 게 10억을 차라리 그러면 비용으로 우리가 쏴주겠다 하면 그걸 손익으로 잡아버리라 하면 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인지 못하니까 네. 저는 잘못 이해하고 그거는 우리가 100억을 빌려오면 거기에 대한 10%에 대한 10억을 우리가 예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야. 예치하면 좋죠. 그러면 네, 그게 아니라는 뜻이네요. 네, 저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설명이 아. 됐었던 부분이라서 자기 그런 손익 거고요. 손익에서 이제 재무제표상 이익금에서 없어지니까 금일 재미신협에서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 충당금을 그러니까 충당금에 대해서 이게 충당을 해서 써야 되는 것들 쏘는 게 좀 재미신이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충당을 하면서까지 쏘는 현장들이 있었어요. 이제 제 상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쏘는 현장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상환이 돼야 되는데 자기 계획대로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충당금을 쏘게 되는 현장이 또 생겨버리니까 우리 현장이 자기들이 갑자기 또 부담이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까지 그러면 예, 그래서 고민해서 제가 재민에다가도 근데 상무님 저희가 애초에 그 충당금에 대해서는 알고 그렇죠. 짚고 이제 얘기 처음에 잘 접근했던 거 됐었는데, 아니냐. 그리고 상무님께서 그거를 충분히 알고 그걸 익스큐즈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갑자기 다음 주에 총회 하는데 그러시면 조금 저희도 곤란하다. 예. 이번 주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도 다음 주 총회 때 어떻게 할지 뭐 방향성 결정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무조건 확답을 주라 하니까 예. 뭐 상무님도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좀 되는 쪽으로 무조건 검토를 해달라 했어요. 그 본인도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하셨고. 어떤 뭐 중조금 허구 대출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그 대출은 뭐냐면 제가 이거 좀 더 김호만 조합장이 설명하는 허그 대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주택도시보증 상품이 있어요. 조합원 개개인별로 이거는 우리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대출을 쏴. 은행에서는 우리 믿고 쏴줘. 그러면 금리가 엄청 이제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증부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엄청 까다로워요. 왜냐면 어찌됐건 관에서 하는 거고 자기들이 이 보증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많이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 보증을 받으려면 이런 하자가 없어야 돼. 100억 대출도 없어야 되고 40% 우리 신용대출도 60억 저당 잡히는 게 다 없어야 되고 신탁에 대해서도 없어야 돼요. 다만 신탁을 할 거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체적으로 신탁을 하거든요. 자체 신탁을 맡겨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해버렸을 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자를 다 끌려면 PF라는 대출을 또 일으켜야 돼요. 네. 그러면 PF 대출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의도의 뭐 증권가들이라든지 자산운용사들이라든지 이런 금융을 주관하는 업체를 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업무대 인사에서도 그 능력은 한계예요. 솔직히 PF를 하겠다면 해보겠지만 그 능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런 기관들에서 만약에 그런 이제 PF 대출을 했을 때는 또 금융 비용, 이자 비용이 상당히 PF 대출은 이자가 기본 8%, 9%가 넘어가요.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시점에 현재는 더 올라가 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 뭐 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6% 받는다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PF 1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주당대가 2%가 넘는 시대다 이런 얘기가 뜨면 3%대 저희가 8%, 9% 저 일반 분야 현장에서 PF를 무조건 써요. 근데 이제 일반 분야 현장에서 뭐 8%, 9%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3순위는 15%까지 이자를 받아가는데 그게 더 많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허브 보증이라든지 HF 보증을 받아서 중도금을 하는 거는 당장 중도금 이자가 싸서 좋아 보이지만 그런 PF를 꺼야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장은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자를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허브 옛날에 말했던 허브 그거는 아니네. 그건 아니네요. 못하는 제가- 이제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그를 할 거면 제가 조합장한테 설명을 못 드렸어요. 아예 제로 상태. 제가 전 조합장한테 설명을 드린 거는 허그를 할 거면 이런 PF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전 조합장이 얘기한 거는 이조건설에서 이걸 끄는데 허그 부족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조건설에서 우리 130억, 140억 대출을 미쳤다고 자기들이 상환해가면서 이 현장을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한 건데 네. 말도 안 되는 자,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시공보증서가 뭐 30에서 50% 이제 법적인 거. 예, 그쪽을 하고 나머지 처음에 말했던 거는 공사비 80%, 그다음에 잔금 20% 이제 뭐 잔금 대출이건 유동화 대출로 가는 게 제일 정상적인 방법이고 저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조합에 맞는 방법. 우리가 어차피 조합원님들이 내실 거면 예, 조금 당겨가지고 내는 게 맞다는 거죠. 잔금이. 그러면 이자가 안 되잖아. 어차피 이자는 나중에 또 추가 분담금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분양가 원래는 올려야 네, 추가 돼요. 분양가는 올리는 분담금 거 외에도 또 대출을 올리는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잔금에서 만약 유동화 대출을 받는 것까지 우리가 이자를 세팅을 해놨 지금 단계에서 세팅을 해놨더라도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세팅해놓은 금액보다 이자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유동화 대출 아까 잔금 대출은 우리가 공사 준공 때쯤 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조합원이 우리가 추가 분담금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 나올 건데 1,000만 원이 나옵니다. 다 세팅을 해놨다가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 버려가지고 1,100만 원, 1,200만 원 돼버리면 결국 이거는 나중에 잔금에서 추가 분담금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럴 바에 어차피 내가 1,000만 원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1,000만 원만 내는 게 맞지. 또 대출을 지금 당장 돈 안 내겠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나중에 1,200만 원 내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 지금 없어서 땡겨가지고 이거 막는 거 급급하는 거 돌려막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출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조합원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따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만 더. 그 시공사 대충 보셨죠? 네. 예, 시공사들 지금 이 시공보증 할 능력이 있다고 네. 보시죠? 네. 예. 그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조합 사업을 안 해보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보증들은 일반 분양 현장을 굴리는 사람들이면 다 보증을 끊거든요. 시공사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 현장을 지금도 활발히 하고 있는 시공사들이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시공보증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면밀히 검토할 수 다만 있도록 3부 토건 때 60이 업체인데 저희가 서귀포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자에 대해서 하자 처리가 안 되고 소송이 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은 나갔는데 나중에 하자 때문에 이 보증서를 이제 보증서가 실행이 되면 이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안 끊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막 지금은 신용도 좋고 다 끊기겠지 하는데 그런 일부 근데 그 금액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순간 안 끊기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럴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보지만 그런 이면까지 저희 업무 대행사에서 살필 수는 없어요. 제가 시공사 실적을 좀 다신데 네. 지역 주택조합 시공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면밀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 드릴게요. 한 번만 더 검토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는 얘기까지 좀 이제 덧붙여서 하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일단은 중도금 대출이 6차에 걸쳐서 계획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1, 2차 해갖고 뭐 얘기가 나오고 3차까지 해갖고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자료는 만들겠지만, 이 계획안에 대한 거는 좀 대행사에서 좀 간략하게 좀 만들어갖고, 나중에 자료 올리기 전에 저랑 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지금 기존에 지금 우리가 AB 타입으로 변경이 돼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다시 또 원안대로 지금 다시 B 타입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때 조합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회 의결에 거쳐서 혹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A, B 타입을 변경하는 거에서 아니면 A 타입을 B 타입으로 일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AB 타입에서 AB 타입으로 변경을 했을 때 우리는 총회에 거치지 않았어요. 의결을 거치지 아니 설계 변경안이 있었죠. 네, 설계 변경은 있었어요. 통으로 했어요. 그거 혹시- 제 기억에는. 아, 제 기억에는 그냥 이거 설계 확정안인가 설계 변경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아마 한번 했었던 총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B타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조합원님이 우선적으로 구두선을 동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서 설계를 그리고 뭐 이제 뭐 다음 총회나 총회에 대한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추인 한번 받아 놓는 거는 안전장치로서는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언급드리는 부분이 지금 어쨌든 B타입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설계들이 많이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사항인 건지 아닌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짓고 싶어서 그래요. 의결 상황까지는 솔직히는 아닌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 네,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니라고 확답 못 드리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좀 체크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저희 임원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이번 총회 끝나고 난 이후에 네. 그 대행사랑 좀 공식적인 미팅 자리를 좀 갖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럼 날짜만 우리 21일날 총회하고 나서 그러면 그때 총회 날 뭐 조금 뭐 날짜를 잡아주시던지 아니면 그 다음 주라도 빠른 근일 내로 잡아주신다고 하시면 네, 저희 시간들 다 대표님하고, 되시는 시간 해갖고 예. 한번 서로 조율하면서 총회 이후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옆부지 네. 그냥 좀 이 노파심이에요. 그 옆부지 진입로 재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2m 그때 그거. 네 그때 2m 폭으로 해갖고 차량이 진입하지 않게끔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설계가 어차피 그렇게 지금 못 그려요. 차가 들어갈 수 아, 있어요. 예. 그러지도 못해요. 그냥 이 노파심입니다. 네, 그거는 네, 한번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확인하고 싶은 거였고 그 다음에 혹시 이거는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2019년도 12월 총회 위결 사항에 보면 네. 그 지금 사업 부진의 지금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도로폭 그 일부 구간 약 30여 평에 대한 그 위결 사항으로 우리 총회 위결에 아, 통과가 예. 됐었던 예. 부분이었잖아요. 예. 혹시 그게 도시계획 심의에서 변경이 됐었던 부분이었었나요? 어디 도로폭이 말씀하시는 여기 진입로. 네, 네. 이 옆부지. 부분에 대해서 총회 위결 사항으로 저기 지금 현황번 붙여 있는 것처럼 네. 그 사업 부지가 됐었잖아요. 네.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뭐 1억 원 상당의 저희가 이렇게 뭐 들어갔죠. 예, 1억 원 상당으로 뭐 이제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이게 추후에 변경이 됐었었나요? 총회 이후에? 총회 이후에 네, 도시계획 심의를 총회 이후에 통과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변경됐었을 때 혹시 뭐 토지 교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혹시 뭐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토지 교환해라 뭐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의견 사항이 따로 나오진 않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저 총회 위결 상황으로 가는 게 맞았던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그 혹시 애초에 저희가 분양할 당시에 출입구 쪽에 보면 지금 이게 상가가 이쪽에 그려졌었잖아요. 네. 애초에 처음에 원안에 제일 왼쪽 네. 옆에. 요 부위였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격천이 생기고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이 지금 5하나 9하나 그 사정유지 때문인가요? 원래 애초에 선거가 저기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상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되어 있잖아요. 이 묘지를 피해서. 여기였나요? 묘지를 피해서 아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전 묘지인 건 이미 알았었기 때문에. 혹시 지금 그렇다면 저거는 사정유지는 절대 못 사는 건가요? 네. 제가 현실적으로 시간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에 일본에 지금 자손이 있는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럼 저희가 일본까지 가기도 그렇고. 일본에 그 저희가 가는 비행기 티켓을 드리는 못 이건 사는 것 그냥 같아요. 여담 네, 근데 절대 못 삽니다. 그 방법이 뭐 형제를 통해서 한다, 뭐 상속권자를 찾는다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게 시간적으로 지금 조치법이 8월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복잡하게까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상으로도. 그래서 뭐 다른 사업지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다행히 제주도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나머지 부분들도 국내에 있으니까 어찌됐건 조치법 시간 안에 지금 맞춰서 하는 건데 뭐 해외에 있으신 분들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저쪽 지역은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녹지로 완성이 돼요. 녹지로 자동차를 못 세우고. 예. 원래는 못 세우는 게 맞는데 뭐 나중에 입주 이후에는 저게 뭐 묘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세우고도 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다른 현장에서는 그냥 암묵적으로 지상권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조합에서 못하죠. 나중에 와서 저기 뭐
못 세우죠. 지상 맹지잖아요. 아, 네, 맹지잖아요. 못해. 맞지. 네. 그 다음에 그 지금 저희가 21일 날 총회를 하잖아요. 네. 총회 변경에 그 저희가 첫 번째 안건으로 지금 밴드에도 공지가 됐지만 첫 번째 규약 변경에 네. 대한 거를 우리가 저번 네. 시공사 선정위원회 때 안건 네. 상정했었잖아요. 네. 이사회를 네. 할 때. 그때 만약에 이제 이거 규약 변경 혹시 알아보시나요? 진짜 알아봤는데. 네. 안 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그러면 그냥 저 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2개 시공사만 우리가 시공사 선정위에서 고를 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다수의 복수 이상의 우리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제안 설명회를 듣고 조합원님들이 야, 한 1, 2, 3위 정도 세 가지는 괜찮을 건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조합원님 의견을 다들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회를 갔을 때 1, 2, 3위 업체면 이게 가반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애매하게 비슷한 업체 수준이다 보니까 솔직히 40표, 그러니까 40%, 35%, 25%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규약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장에서는 이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복수 이상이라고 해야 뭐라 해야 되나 3개 이상의 이제 업체가 되었을 때는 다수가 득표된 1, 2위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다 득표 1, 2위 업체에 대해서 재투표를 한다. 그래서 가반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시에는 그 업체로 선정을 한다라는 그런 어떠한 저는 규약 변경이 그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3개 업체가 되었을 때 만약에 433이 되었을 때 우리 규약에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방 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제가 규약을 검토한 바로는 그냥 총회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 선택이 되지 않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3개 이상이 되었을 때는 우리 규약상이 이번에 규약 변경권이 올라갔으니까 총회 책자에다가 그런 걸 좀 명시를 하는 거죠. 총회를 2번 해야겠네요. 2번 하기보다는 네.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결선 투표를 하는 거죠. 서면 결의가 안 들어와서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서면 결의는 그냥 그대로 규약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요. 서면 결의에서 최다 득표가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아니었을 때는 그냥 아닌 것들은 3위권은 기권. 약간 애매하다. 근데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약간 근데 일반 연결 종족수인데 네. 제대경 가반에 출석용 가반인데 그게 조금 애매해. 주택조합 시행령 가야 되고 그걸 바꿀 수 있어 하시. 아니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하는 거죠. 결선 투표를 하면 결선 투표에서는 가반 이상 결선 투표까지 득표가 이거는 나오잖아요. 저 결의사원 분들은 180명이면은 네. 91표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그럼 안 돼. 참석한 사람이 아니 90명 91표가 아니고 참석은 91명이 참석을 하되 91명의 가반 이상이니까 45표 정도? 46표, 91명은 무조건 출석을 해야 돼. 아니 거기는 46표가 직접 출석 20%. 가만히 직접 출석은 20%라도 서면을 포함한 직접 제적적. 직접 출석은 근데 가반 투표가 안 나와. 20%. 10%인 경우도 있고 20%인 경우. 이거 그다음에 조금 봐야 돼. 가만씨가 안 나오는 게 안 나오죠. 그러면. 아니 50명만 직접 참석해도 나오잖아요. 50명 중에 그러면은 뭐 26명이 1번을 선택했다. 그래도 과반수가 안 되는데 그러면. 활동하게 2개로 하면 됩니다. 아니 50명이 선택하면 이게 규약이 뭐라 되어 있냐면 제적 조합원의 가반 이상을 출석으로 하고 출석 조합원의 가반 이상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거 전부 해면 91명에 다시 과반이면 40명이 네, 40명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50명이 남잖아요. 직접 참석에 50명이 났다 그러면 한쪽으로 몰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근데 잘못된 게 직접 출석으로 그냥 하면 서면 결의를 그러니까 할 다시 필요가 해도 없어요.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 조금 애매해. 힘들지 않나? 그냥 모이기가. 규약 변경은 이거는 네, 그냥 좀 힘든 거로 힘들 것 같아요. 처음 말한 대로 신진이 처음 말한 대로 약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개만 선정하는 게 확실하게 어쩔 수 없어. 그래야 부담이 맞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조합원님들이 솔직히 욕심이 날 수 있잖아요. 대보가 49이니까 난 일단 아니 1순위는 대보 가자. 그리고 이 베라치가 제주도에서 이름은 있으니까 베라치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 위해서 2개를 추리고 그 2개를 올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때요? 하면. 밴드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하고 그것도 점수로 가고 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에서도 점수를 해서 아, 플러스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는 이제 조합원님들 3개는 정도 보자 우리가 4개는 통과하자 했었을 그러면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시공사 조합원들이 밴드에서 하면 굳이 시공사 선정에서 할 필요 없지. 아니 그래도 시공사 선정에는 이 아니, 가점을 자세한 걸 봐야 되니까 가점만 서류적으로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밴드 여론회사에서는 우리 가점을 주자는 거죠. 아까 그 낮에 이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시공사 선정위에서는 이제 기준안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들한테 공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번 했었잖아요. 조합원분들이. 네, 그래서 그것도 기한은 딱 하고,
그날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날 딱 오픈을 하는 그것도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안을 좀 그러면 채택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뭐 문제는 그렇죠. 없을까요? 공평하게 하면 예. 좋지.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업체 선정을 그런 식으로 가는 쪽으로 그것도 좋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두 업체만 그러면 가급적이 무조건 예, 두 그 업체만 업체만 출입돼. 해서 수려가지고 직원 선정하는 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밴드를 활용해서 밴드 투표로 하는 거로 네. 전자 투표로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역사업부지하고 저희하고 이제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네. 저희 나름대로 그냥 뽑은 업체하고 하게 이제 이렇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게 저희는 대행사가 같이 원래 역부지도 그러면 거기도 근데 조합원이 저는 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부장님께도 누차 여쭤봤던 게 네. 이제 여기는 단일로도 하겠다고 하는 업체인지 일단 네, 그건 맞아요. 그냥 그건 맞다라고 하셨는데 아, 좀 만약에 두 개를 묶을 거면 이제 좀 더 해야 되지 큰 않나. 업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아, 하나에서 이번 주에 하나번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시간상 안 돼요. 여기 조합에서 요구하는 시간상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전화번호도 다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시간상 이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저는 두 부지 정도 할 거면 이제 그 정도 급은 돼야 된다. 단가가 이제 단가가 문제고 추가 분담금 나무 장관에 1차 같이 하기로 안 근데 됐구나. 가이드라인이 어차피 우리가 공사비나 할 수는 380 이기 있는데 때문에 이제 욕심을 더 내보자 이거죠. 일군으로 내가 둘이 같이 하는 신경만. 거면. 만약 우리가 저기서 선정하면 같이 할 건지. 그 저번부터 계속 물어봤죠. 저번에 그래서 제가 네. 요 정도 저희는 그러니까 요 정도 업체 이상을 계속 만나왔는데 계속 캔슬 안 되고 단가가 안 맞으니까.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정도 업체 가지고 저도 두 개를 묶어서 단가를 절약해서 가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솔직히 같이 부담은 하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100%이 업체를 가지고 같이 두 개를 묶어서 가자라고는 100% 합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일로 갔을 때 그 단가보다 같이 하면 저기서도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 그것도 생각을.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여쭐게요. 저번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여쭤봤었을 때 시공사를 좋은 시공사를 물론 선택하는 과정도 있지만 선택을 했을 경우에 같이 갈 의향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네, 했었던 부분이 맞아요. 있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 만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를 만나는 이유는 지금 저희 부지와 두 개를 묶어서. 상관없 지금 묶어갖고 하는 윙의 차원에서 만나는데요. 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행사가 만나는 이유가 전에도 지금 금호였나요? 어디였죠? 저번에 연락처 달라고 해서 대우. 연락처 달라고 해서 대우는 조건을 말씀드려요. 분당 두 개 다 900만 원입니다. 평당 900 불러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대행사는 옆부지에 대해서 그 평당 단가를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는 일단 1군으로 갔을 때 비슷할 수밖에 없다. 대우도 두 개 상관없이 그냥 다 900 달라 얘기를 했던 거고 하나는 조정하진 않았어요. 하나는 이제 만나보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이 단가가 크게 갭 차이가 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군에서는 야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솔직히 이걸 구분해서 짓고 싶지 않다. 우리 사업지 같은 경우는 우리 솔직히 뭐 토목공사도 어렵고 뭐 난해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공사비가 요만큼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요만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시공사에서 받아들이기는 또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둘 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고 끝이 내는 거지 이거를 뭐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는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우도 그냥 900 아니면 안 할래 두 개 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를 지금 이번 주에 미팅을 잡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잡을 게 의미가 있는지 싶어서 좀.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잡는 이유가 우리 부지도 생각해서 대행사에서는 우리 지금 저희 조합을 생각해서 지금 하나의 조건은 네. 두 개를 묶지 않으면 일단 쳐다보겠다. 네. 왜냐하면 그럼 최저가 두 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묶었을 때는 기한은 어느 정도로 하면 답이 나는 그래서 제가 거예요? 일단은 만나봐야지만 본인들이 아직 미팅 전이라. 근데 얘들은 이 업체들은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솔직히 여기들도 구멍가게가 아니니까 일단은 미팅에서 제안 설명하고 수주 심의하고 또 투자 심의하고 각종 자기들이 회사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이제 선정이 되더라도 오케이 하겠습니다가 끝이 나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선정됐으니까 니들 무조건 우리랑 계약하자 이건 이렇게는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또 마냥 기다려서 그 결과가 저쪽 그러면 만족할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금요일까지가 참여 기간 마감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이 목요일 빼고 이번 주에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내일 시간 애매해서 금요일날 일단은 미팅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금요일날 하나에서 만나자고 했었을 때 사실은 조합 사정이 이렇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니들이 참여 의사가 있으면
참여 의사를 참여 의사가 있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니들이 딱 정확하게 하게 할 수 있다는 그 기간까지 그런 뭐 내부적인 심의까지 이거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들이 얼마 정도 우리가 시간을 주면 되겠냐를 제가 받아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조합장님께 그날 저녁이라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하나에서는 이 정도 기간을 요구하는데 조합에서 좀 어느 정도 양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조합장님이나 이사님들이나 우리 저기 시공사위원회에서 또 조합원님들이 그래 그러면 하나 정도면 그 정도 기다려보자 라는 오케이가 됐었을 때 이제 하나를 밀어붙이는 거지 그게 아니고 기간이 뭐 무한정이 줄 수는 없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뭐 생각했던 기간보다 뭐 3개월, 4개월은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한 달, 두 달이 지금 급한데 이래버리면 배제를 하고 가는 게 없거든요. 금융 가격을 하나가 만나고 지금 시평이 몇이에요? 이거 10위권 아닐걸요. 중요한 게 진짜, 네. 그래도 단가가 900이라. 그렇죠. 단가가 문제죠. 단가는 얘들이 만나보고 대략적인 금액은 사실은 도면은 좋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은 그날 허가와서 말을 해줄 거예요. 도면은 저희 것도 넘어갔고 지금 대행사 부지도 네. 넘어갑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절충안이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은 생기나요? 아니면 아예 없나요? 금액에 대해서. 네. 금액은 어느 정도 절충을 하겠지만 많이 양보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많이 양보하지는 않을 그러면 저 일본 우리가 저걸로 저기 업체 중에 선정한다고 하면 대행사는 저기 말고 따로 한다는 거죠? 아니 저희도 솔직히 따로 뭐 못하죠. 네임밸류 있는 일본을 데들은 네임밸류 있는 데들은 같이 가고 싶죠. 저희 뭐 저는 뭐 다른데 저희 뭐 저 다 들어본 업체긴 하지만 마음에 제주도에서 그냥 베라체 한다고 하면 같이 묻어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눈에는 베라체밖에 안 띄어요. 두 개 들어가야 되나요? 참고로. 아니, 이게 중요한 게 두 개가 같이 해야 우리도 할인도 받고 같이 공사해야 되는데 처음 생각한 게 틀려져가지고 좀 당황스럽네. 유탑? 한 개만 더 말씀해 주세요, 베라트하고. 사실 뭐 제주도에서만 베라체가 조금 인지도 있지. 예. 인지도가 인지도가 있긴 있고. 한데 나머지 업체들은 육지에서 훨씬 태왕. 인지도가 많은 업체들이에요. 맞아요. 태왕 네, 정말 맞아요. 근데 저는 제주도라는 특수성 그렇지.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뭐 여기 업체를 모른다는 건 아닌데 제주도에 대한 프리미엄은 베라체가 확실하니까. 신태성님 이거 일부는 저거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금액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업체 중에. 혹시 설마 저기 뭐야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금 베라체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베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갈 마음이 없다라고 저는 전달을 받은 것 같거든요. 저는 이해를. 같이? 네. 아니에요. 그러진 않은데 그러진 않은데. 솔직히 여기도 조합이고 여기도 조합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제일 우리가 삼성이 오면 좋죠. 저희 대우 가면 다 좋지. 근데 그게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거는 차선책들에 대해서는 지금 베스트를 뽑아놓은 거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묶는 수준으로 저 시공학 그게 크진 않지만 공사비가. 근데 800만 원만 두 개 잡아도 제가 봤을 때 연면적이 10,000평이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그럼 10,000평이면 800억이 넘잖아요. 그 정도 공사 수준이면 뭐 어느 정도 비벼볼만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답을 주세요. 제가 빨리 베라트하고 한 군데만 더 말씀해 주세요. 아니 베라체 말고 아까 이거 제가 이제 내일 또 전화해가지고 일단 절충해야 되니까. 저기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네. 지금 거기 금요일까지 뭐 하나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만나면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갖고 기대는 안 해요. 네, 기대 안 할 거예요. 뭐 기대는 좀 사실 얘기했으니까 기대는 자기네 사람인데 가죠. 얘기를 하는 거. 제가 그렇게 해서 좀 답은 주세요. 답은 아니 주시고.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조합원님들 80만 개인 분당 8천만 원이라고 해도 지금 되게 놀라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은 기존에 저기 있는 업체에서 1차 주인해가지고 할인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제가 성명까지 하나건설의 조민기 과장이라고 주택사업 1팀 과장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날 일단은 시간을 제가 답을 안 했어요. 거기 말고 저기서 한일하고 만약에 그리 안 됐을 경우에 이서 같이 이제 그러면 우리 여기 대행사 미팅할 필요도 없이 다 우리 같이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같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건 배제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일본을 갔으면 좋겠다 이거고 아니더라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주택조합을 선택했던 이유가 조합원들이 선택했던 이유가 어찌 보면 그 모험을 하면서도 지금 벌써 5년째지 않습니까? 모험을 하면서도 주택조합을 선택했던 네, 이유는 단지 진짜 집값이 쌌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근데 지금 벌써 분담금이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면서 지금 주위 시세하고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제가 판단하기에 일본 업체들 들어오면 여기서 아마 진짜 단위상 폭이 그럼 제가 한참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제가 그 생각합니다. 부장님 정말로 여기서 네, 저도 만약에.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네. 지금
정말로 지금 우리 21일날 참여를 하겠다는 업체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전부예요. 전부 다요? 네. 시청서까지 다 오는데. 아 시청은 솔직히 그냥 찍어서 보내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미팅이 되게 아니 엄청 정말 적극적이다 예. 하는 업체는 네. 어디? 대창 지금 회장님 온다며. 어떤? 일성 지금 벌써 2번 현장 왔고요. 태왕 이번 주 이제 올 거고 선생님. 여기다 여기 우리 20일날 이 업체는 최소한 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한두 개는 빠질 수도 있어요. 한두 개. 네, 뭐 사정상. 아 그래요? 네. 6개 정도는 무조건 와요. 최소 6개는 무조건. 네. 그럼 저희 그 6개 안에서도 저희 같이 가는 걸로 제가 일단은 그래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못해도 대인가 저도- 옆 조합에서 마음에 든 데도 있어야 되니까 뭐 무슨 끌려가듯이 그냥 하지 말고 마음에 든 데는 제라체하고 한 군데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쪽에도 얘기를 해야 돼요. 옆 부자고 할 아니 거니까. 다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저희 다 일단은 어디가 되면 저희는 무조건 일단 어떻게든 같이 가는 쪽으로 저희는 거기도 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부터 다른 제가 이제 쪽으로 설명 설명하겠습니다. 방식을 같이 간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해도 잘하게 되고. 네. 내일부터 설명 방식을 저희 옆부지 같이 하는 걸로 이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거다. 전람을 시켜야 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안 준다면 안 하겠다. 안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 안 준다 해가지고 안 한다면 독립 아니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거는 저희가 이게 기업 사업지를 연계는 시켜줄 수 있다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지. 같이 가니까 요 공사비 까달라 이거는 연계했었을 때 까버리면 되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저희 6월달에 시공사 선정하면 네. 얼마 뒤에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선정된 대로 가자 해서 그때 그러면 두급 계약하는 시간 맞춰가지고 여기도 이미 뭐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럼 그럼 옆부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저 도면이 나왔다는 거네. 아니 잠시만 우리 첫째 주에 보내주시려고 까먹었어. 그러면 저희 도면 옆부지 거. 5월 4일 날 나오죠. 아 그러면 협동조합에서도 우리처럼 시공사 선정을 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네,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시행선 달고. 우리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어쨌든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가 있으니까 그 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같이 좀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가지고 좀 진행하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네, 그래도 그거는 어느 시공사가 되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공사를 같이 최대한 진행, 맞춰보겠습니다. 공사를 같이 진행해야 아까 전담비도 맞아요. 없고. 같이 가는 쪽으로 일단 저희도 예. 아까 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행사 따로 만나자고 공식적으로 미팅하자고 한 얘기가 이것 때문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게 다는 아니고. 네. 그 다음에 그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여쭤보고 이거는 좀 질책 아닌 좀 질책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 입장에서 재해성 검토해서 시추하는 부분도 포인트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 사진 대지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토목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토목 설계도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을 보편적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그때 JPM이라는 그 토목업체에서 그 토목 설계 업체죠. 거기에서 왔었을 때도 가배수로를 먼저 확립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문제는 많았지만 그 원인 규명을 떠나서 가배수로 확립도 안 해놓고 그 다음에 옹벽 쌓기를 먼저 해갖고 무슨 물마금 공사라는 것도 한다는 자체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에서 무조건 다 기간도 그다음에 공사비도 물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는 제 위치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행사에서는 먼저 좀 뭐 원인 규명을 해서 찾아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원래 조합이 그냥 다 책임지고 갔었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솔직히 설계를 면밀히 이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진 않아요. 이게 설계상에 이게 그려와가지고, 왜냐면 이 그림 단순히 그냥 그림만 띡 그렸던 게 아니고 제 영향성 검토라든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사도 처음에는 나온 도면을 믿고 공사를 하다가 이게 문제점. 솔직히 저희가 당연하죠. 저는 좀 어렵는데 다만 이 가배수로를 설치를 안 하고 임시심사지를 설치를 안 하고 공사를 한 거는 시공사의 잘못이긴 하거든요. 조합장이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게 시공사나 이제 공사 순서가 있는데 제 영향성 검토에서도 끝단에 보면 가배수로라든지 우리 그 임시심사지를 설치를 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막 공사를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빗물이 고이고 그걸 또 빼내야 되는 현상들이 계속 생기는 거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업무대행사가 공사를 솔직히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책임지라고 여쭤보고 싶었던 예. 거예요. 이거를 그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예.
그 대행사에서는 뭐 전혀 책임의 소지나 이런 거는 솔직히 저희도 가보니까 알았어요. 이번에 현장 이제 작년에 경무관 조합장 전 조합장 있었을 때 뭐 현장을 이제 파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저희도 현장 이제 청구토건에서도 땅을 파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알았던 거라서 이제 조합장님 말씀하신 게 이게 시추 지점이라든지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건 네, 아니었냐라는 맞아요. 거는 그랬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변경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만약에 이제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진행되면 기한이 혹시 뭐 오래 걸릴 상황이 예측되는 게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조합이 갖고 있는 상황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게 사전제예요? 그러니까 제 영향성 검토는 아까 저 사실 JS 토목의 그 자대표랑도 방금 통화도 아까 했는데 그 제가 아까 그 청구토건에 그 저희 이사님 외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조류 조가 A, B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JS 토목 설계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청구토건도 그렇고 이 침투 조류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침투 역할을 못하니 그러면 방류로 가자. 방류로 갔을 때는 이 조류조의 역할은 우리가 이거 침투 조류조라고 이 하천으로 빼는 거는 상시 빼는 게 아니고 이상홍수가 생겼을 때 비상시로 빼는 거거든요. 하천으로 빼는 거는 홍수위가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이 조류조의 물량을 더 이상 못 담을 때 비상시 여수로기 때문에 이게 상시 가동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JS 토목 설계에서는 흙의 토질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침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예. 그래서 침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조류조의 위치를 어딘가로 바꾸고 이 어딘가로 바꾸는 위치에서 이제 하천으로 바로 계속 상시 방류를 할 수 있게끔 방류관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렸을 때 문제점은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조류조의 역할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사전제 영향성 검토를 받았지만 그 영향성 검토를 받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 여건상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여건에 맞지 않아 변경을 해야 되면 사전제 영향성 검토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변경 받는 거는 저희가 도련 때도 했거든요. 도련 때도 해봤는데 공사를 하면서 변경을 하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무조건 설계에 반영 다 하고 공사를 하자 이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사전제 영향성 검토하는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방류관을 해서 갈 겁니다라고 틀을 잡아줘 버리면 그렇게 제 영향성 검토는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사를 하면서 변경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별도의 시간이 우리가 착공전에 별도의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조류조의 위치가 변경이 돼야 되다 보면 이 배치가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변경되는 배치에 대해서 조합원님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발뿐만 아니라 배치가 변경되면서 건축사님도 어딘가에 또 세대수를 또 채워 넣어야 되고 일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변경 배치에 대한 거는 제가 건축사님한테 질문지를 좀 넣어놓은 거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